진도는 어쨌든 오늘 마무리할 것 같아요. 되게 길었네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필기는 이렇습니다. 자, 상사성과 상동성의 구별이라는 질문인데 상사성이 뭔지 아나요? 상동성이 뭔지 아나요? 저도 몰라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상사성에 해당하는 여기 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지문을 잘라왔죠? 일단 1번 문장 보니까 바이오가 들어본 생물이죠.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 구별합니다. Two kinds of similarity,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을 한대요. 먼저 나온 게 빨간색으로 analogous라고 해서 상사성을 얘기하고 homologous라고 하면 이게 상동성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상사성이라는 이 traits, 형질은요, are ones. 어떤 것들이냐면 that부터 문장 끝에까지 앞에 나오는 원즈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로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고 뒤에 잘 보시면은 병렬 연결로 꽤나 동사가 이렇게나 연결이 됩니다. 어법적으로 어렵다기보단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 표시 먼저 해주세요. have, arose, arise의 과거형이죠. 혹시 스펠링? arise의 과거형. 이게 두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re. 아, 전부 다 복수동사 쓰고 있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보면은 상사 형질이라는 거는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거래요. 아, 기능은 똑같은 거구나. 근데 어로 생겨났어요. On different branches. 다른 가지들에서 생겨났대요. Of evolutionary tree. 진화 계보를 딱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는데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거. 예를 들어서 기능 똑같은 거 누가 있냐면 새랑 벌레의 그 날개를 생각을 해보면 둘이 기능은 똑같죠. 날아다니는 거. 근데 얘네가 같은 계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are in the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그리고 얘네는 어떤 형질이냐면 그 same organ,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면에서 이제 같은 형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R이라는 건 그냥 여기 똑같이 아날로그의 형질은 입니다. A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동일한 기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그 곤충의 날개를 뜯어봤을 때, 새의 날개를 뜯어봤을 때 동일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날로구스가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면에서 not the same. 제가 이거를 그냥 한국말식으로 해버렸는데 동일한 기관이 아닌 중요한 면에서 상사 형질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면, 그러니까 얘네를 구분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분점을 가질 때 얘네가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말이 지금 얘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아예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상사 형질은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화의 계보에서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고 중요한 면에서 동일 기관이 아닌 형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중요한 면이라는 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밑에 좀 더 읽어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시가 나오잖아요.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 날개라는 걸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벌레의 날개는 잘 찢어지기 쉽고 새의 날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쨌든 공통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날개라는 것을 중요한 측면에서 얘네의 활용성이나 이런 중요 면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상사 형질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거를 알려면 사실 이 밑에 문장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뜯어봅시다. Wings of birds, 새의 날개들과 벌의 날개들은 are both used. 얘네는 둘 다 똑같이 쓰이기는 해요.
for flight, 비행에 있어서. 그리고 are similar in some ways. 일부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때문에냐면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아줄게요. anything used for flight. 비행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pp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비행에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단수 취급해서 has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 합니다. in those way.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방식에서는 유사할 수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비행에 쓰이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비행에 쓰이려면은 양쪽에 뭔가 날개를 달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이게 벌레든 새든 심지어 비행기든지 간에 다 이런 구성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방식에서는 유사할 수밖에 없죠. 비행에 둘 다 쓰인다는 점에서.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벌레의 날개, 벌레의 호흡, 그리고 누구죠? 새의 호흡, 그리고 비행기의 호흡, 이 세 가지를 볼게요.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진화상에서 별개로 생겨났죠. 그렇죠? 비행기가 진화를 여기서부터 해온 건가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니죠. 하늘 날 수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행에 사용되어집니다 라는 그거를 넘어서는 공통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beyond가 뭐뭐 외에는 이라는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해석이 됐네요. 이것들을 넘어서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여기 중요한 면에서 라는 것은 어쨌든 진화 과정에서 봤을 때 동일한 기간이 아니다라는 이 측면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케이? 공통된 기능 가지지만 진화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동일한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 4번 문장부터 6번까지는 제가 요거 호몰로고스를 자른 부분인데요. 상동 형질이라는 것은 in contrast 대조적으로 may or may not have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대요. 공통된 기능이. 하지만 they descended 내려왔습니다. from a common ancestor. 얘네는 공통된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조상은 같다. 따라서 have 가집니다. some common structure 어떠한 공통된 구조를 가지는데요. 여기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수일치로 s 붙는 게 중요해요. 얘는 indicates 보여주는데요. They're being the same organ. 이것들이 동일한 기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공통된 구조를 가진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적으로 봤을 때 indicate라는 친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취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indicate being을 쓰면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왜 들어왔냐면 이 문장에서는 여기 있는 친구가 없게 되면은 혹시 읽는 사람들이 해석이 모호하게 될까봐 얘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어법적으로는 어색한 게 없죠. 내용적으로도 괜찮아요? 한 번 더 정리? 네, 좋아요. 자, 상동형, 여기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얘랑 얘를 비교하면 좋으니까. 아까 상사형질은 기능은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진화의 계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애들이에요. 상동형질은 공통된 기능의 여부는 세모예요. 그렇지만 조상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중요한 기관,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새, 벌레, 비행기의 장기들은 같지가 않죠. 이 올간, 이 중요한 기관이 중요한 면에서 같지가 않았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뜯어보면 얘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이랑 고양이의 팔이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팔이랑 그럼 이거 어때요? 돌고래의 지느러미가 같다라고 해요. 믿을 수 있어요? 더 안 믿기죠. 근데 오히려 얘네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팔이랑 돌고래랑 사람의 팔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림 자료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쥐의 날개랑 대박! 말의 앞다리! 얘네는 기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까 세모라고 했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네요. 다른 기능을 가지는데 얘네들은 모두 are modification, 변형이 된 것들이래요. forelimb, 앞다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모든 포유류 조상의 앞다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라서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 상동 형질을 가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 공유하는데요.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논이 붙겠죠? Like the number of bones, 이제 뼈의 개수나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 같은 거는 이것들이 뭐 기능을 하나요? 막말로 여러분들 손에 뼈가 10개예요. 그리고 뭐 강아지 뼈는 9개예요. 이거 하나 뭐 차이 난다고 이게 기능적인 뭔가 형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뼈의 개수는 몇 개고 이런 것들과 같이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해됐나요? 기능적이다, 비기능적이다 이거? 아까 다시 새, 벌레, 비행기. 얘네는 생긴 거 다 다르고 조상이 다 달라도 기능적으로는 날고자 하는 그 기능을 충족시키죠. 똑같은 기능을 셋 다 하죠. 근데 여기서 말의 앞다리랑 박쥐의 날개가 기능적으로 같나요? 같지 않죠. 근데 안에 있는 뼈의 개수랑 얘네가 연결된 방식이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왔으니까 얘네는 상동 형질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 좋아요. 이따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는 어법적으로 the way란 친구가 나왔으니까 how는 나올 수가 없겠고 the way 없애고 how 나오는 거 괜찮고 그리고 중간에 in which를 넣거나 that을 넣거나 아니면 which를 넣고 in을 밖으로 빼거나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필기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 보러 갈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서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다 라고 할 때 from이라는 전치사를 넣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주로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 이제 뭐를 살펴보냐면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본대요. 어디에 집중하려고 기관의 구성을 살펴보냐면 그들의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다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뼈의 개수나 연결된 이런 방식들은 뭐 사실 useless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 조상이 같구나. 그러면 항동이지. 얘네 날개랑 이런 거는 사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벌레랑 아까 새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의 뼈 개수를 한번 세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죠. 근데 벌레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뼈가 있죠. 아, 그러면 이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다가 집중을 했더니 얘네가 상동 형질인지 아니면 상사 형질인지가 보인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단어 properties라는 친구는 특성이란 다른 단어인 attribut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같이 적어 두시고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거 설명 먼저 보고 그림 볼게요. 상사랑 상동 구조에 대한 공통점이랑 차이점, 구별 방법, 예시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다른 종들 간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거, 유사성.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더 중요하겠죠? 얘는 같은 기능을 해요. 얘는 세모예요. 그리고 얘는 공통 조상이 없었고
얘는 기원이 같아서 공통조상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레는 뼈가 없는데 새는 뼈가 있는 것처럼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근데 상동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골격, 발생학적인 흔적 같은 거를 똑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기능 같은가요? 그러면 유사일 수도 있고 상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같은 걸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가장 쓰임이 없는 기능이 아닌 초점에다가 맞춘다라는 게 이거 가지고서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둘 다 가능해서. 그래서 구조가 같은가? 보통 다릅니다. 근데 구조가 같습니다. 기원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로는 이런 친구들이 나왔고, 구별팁 하나만 더 볼게요. 기능이 비슷하고 구조랑 기원이 다르면 상사, 구조나 기원이 같고 기능은 세모면 상동.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기능으로 구분을 못하겠으니까 구조랑 기원을 중시해서 구별해요. 됐어요? 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너무 신기했는데요. 인간이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인간, 2번이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거든요. 그리고 3번이 뭐게요? 맞춰보세요, 3번. 이게 돌고래. 그래서 우리는 돌고래랑 같은 저건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4번이 아마 박쥐? 박쥐 아닌가? 이거 새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열이 아니라 그 뼈의 개수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열이 맞나 봐요. 뼈의 개수랑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돼? 얘네가 다 기능하는 건 좀 다 다르겠죠. 얘네는 한 번에 다 움직이고 우리는 다 가닥가닥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뼈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상동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는 뭘 보여줄 거냐면 유사 구조인 상사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박쥐랑 새랑 벌레의 날개를 다 뜯어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죠. 이거 그림 잘 봐보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를 보실게요. 그러면은 뼈가 다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기능은 똑같은데 얘네가 다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논문 자료를 찾다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상동 구조라는 거는 조상이 같고 구조학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근데 얘네는 조상이 다르고 구조학적으로는 절대 유사성을 가지지 않았죠. 아까 벌레랑 새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네는 may have니까 기능적으로 유사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얘네는 기능은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친구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해봤으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한국말 먼저 쓰고 영어 보여드릴게요. 생물학에서 두 종류의 유사성인 상사성과 상동성의 구별. 됐어요? 그러면 영어 보여드릴게요, 이제. The distinguishment between analogy and homology to types of similarity in biolog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멋있죠? 그래도 어려운 지문을 먼저 끝내놨으니까 남은 날의 지문들은 쉽지 않을까요? 잠깐 적고 계시면 저 내려가서 소사고요.
교재 나왔는지 다시 보러 갔다 올게요. 원장님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15, 16이 없어요? 아, 15, 16은 오늘 수업하느라고 제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네, 애들 이제 그거 가지고 내려올게요. 수업 다 했어요. 민석이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수업 태도 진짜 완전 불량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또 저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또 불량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아예 끊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업하는데 오늘 본문 나가는데 필기도 안 하고 문제 풀라고 하는데도 그냥 자기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 끝나고 본문 다 나가고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문제 풀라고 하고 이제 한 명씩 막 봐주고 있는데 아예 안 하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선우랑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혼냈어요. 이거 3번이랑 4번이에요. 2층 가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